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성식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고등학교 학생을 두고 계신, 고등학교 자녀를 두고 계신 여러분들을 위한 시간입니다. 고등학생들의 유학 문제에 관한 고민을 함께 오늘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아이들을 이렇게 쭉 키우다 보면은 참 아이들이 내 맘처럼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해합니다. 저도 대학교에 다니는 딸과 지금 이제 고등학교에 다니는 아들을 두고 있습니다. 예, 그래도 늘 저는 그냥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전에 그랬다 그러잖아요. 삼성의 이병철 회장이 이 세상에서 안 되는 게 딱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자식 문제요, 또 하나는 골프가 마음대로 안 된다. 그런 얘기, 유명한 일화 아니겠습니까? 아이들을 이렇게 두고두고 이렇게 봤는데, 참 고등학생 애가 되었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해갖고는 부모가 기대하는 대학을 못 갈 것 같고, 그래서 과연 지금 이 고등학생인데도 얘를 지금 유학을 보내는 게 좋은가, 한 번쯤은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줄 압니다. 같은 부모들 입장에서 충분히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저하고 이런 만남은 여러분 아이의 그 미래를 위해서 정말 소중한 만남입니다. 딱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보내십시오. 예, 어떤 경로로든 보내십시오. 예, 보낼 수 있다면 보내는 것이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단 한 가지 약간 우리가 예외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 아이가 한국에서 충분히 서울대, 카이스트 어떤 대학을 갈 수 있을 정도로 최상위에 있는 아이다. 그러면 유학을 보내시면 안 됩니다. 예, 그러면 안 되고요. 예, 그러나 이제 부모의 기대에 못 미쳐서 이거는 아니다 싶을 때는 과감하게 유학을 택하시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 사회 구조는 지나치게 가진 자가 모든 것을 독식하는 그런 사회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요. 보면은 이렇게 피라미드 구조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예요. 민사고치, 이번에 카이스트, 서울대 몇 명 지원한다는데, 실제로 이 많은 학생이 학원을 다니고 있다고 칠 때 500명이 다녀도 여기에 학교 갈 수 있는 아이들은 이 500명 가운데 고작 5명 이내거든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네, 우리 사회 자체가 너무 가진 자 몇몇 사람을 위해서 나머지는 다 들러리를 쓰고 있는 그런 사회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가진 몇 명을 위한 희생양 같은 그런 생활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역량이 있고 여건이 되는 부모일 경우에는 최상위 그룹에 사는 이 학생들은 사실은 많은 사람들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호사를 누리고 있는 거고요. 그럴 경우에는 굳이 당장 외국을 가야 될 이유가 없고, 그렇지 않은 이 중층 이하의 이 상층 이하의 대부분의 사람의 경우에는 한번 기회를 가져보는 것이 꼭 필요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그 이민을 결정하게 되었던 그래서 저는 100% 만족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이제 중학교 때부터 이제 캐나다에서 생활을 하고, 고등학교도 캐나다에서 나오고 지금 대학을 미국에서 다니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100% 만족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면, 한국에서 만약에 고등학교를 그냥 다녔다면은 글쎄요. 네, 정말 글쎄요입니다. 네. 대학이야 가기야 겠겠죠. 그렇지만 아마도 그냥 짐작하건대 정말 본인이 원하는 공부를 하는 대학을 과연 갔을까 하는 그런 의문을 갖고요. 그리고 이제 제 딸이 지금 대학교 2학년입니다만은 와갖고 이제 한국에서 이제 대학 다니는 아이들, 재수하는 아이들, 자기 친구들 이렇게 만나보면 딸이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아빠, 너무 애들이 어려워. 사고방식이 너무 어리고, 그렇다라는 겁니다. 나름대로는. 그래서, 저는 저의 삶 자체가 그랬거든요. 제가 이제 대학까지 저는 한국에서 쭉 나왔습니다만은, 한국에서 대학까지 이렇게 나오는 동안 공부가 한 번도 그렇게 정말 재밌고, 너무너무 학교 가는 게 즐겁고 그랬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 그런데 대학원, 미국의 이제 미시간 주립대학교 대학원을 제가 1등으로 졸업했잖아요. 1년 만에 제가 대학원을 졸업했는데, 대학원 공부를 하면서 서양 교육이 이래서 좋구나. 정말 대학원 1학년 동안은
신바람 나게 다녔거든요. 그래서 공부가 이렇게 재밌을 수도 있는 거구나 하는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저 개인적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아이는 개인적으로 여기 계층이 아니었거든요. 예, 여기 최상위 계층이 아니어서 이건 아닌 것 같다. 이건 시간 낭비다. 이건 뭐 사람 우울해지기만 하고 뭐 막말로 내 새끼가 뭐가 잘못 나서 또 뭐 사려면 뭐 다 공부만 잘해야 돼? 예? 그러니까 전 그래요. 저는 정말 화났습니다. 예. 저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외국어 대학교 포르투갈어과를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왜 외대 포르투갈어과를 갔냐면요. 대학 점수가 그거밖에 안 돼서 거기 갔습니다. 예. 근데요, 아이러니한 거는 전 그 포르투갈어과 졸업했는데 포르투갈어 잘 못합니다. 예. 근데 대학을 왜 거기를 갔냐고요? 그냥 점수가 그거밖에 안 돼서 갔습니다. 근데 지금 좀 후회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하고 싶은 공부 좀 할 걸. 대학에서. 예. 전 지금 그 시대가 또 시대니까 그때는 요즘은 좀 다르죠. 요즘은 그래도 학교 보고 가는 것보다는 학과 보고 많이 가잖아요. 근데 그때는 좀 그랬잖아요. 학교 보고 많이 갔잖아요. 근데 지금도 사실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사실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대학에서도 강의를 해보고 그러면은요, 참 안타까운 거는 요즘에 우리나라 대학 분위기는요, 물론 일부의 대학을 특수한 학과를 제외하고 대부분은 여전히 우리 그 부모 세대보다 요즘의 애들은요, 학점에 목숨 걸고 다닙니다. 그럼 애들 그렇게 그냥 뭐 자기가 무슨 무슨 어떤 과를 다니는데 그 과가 너무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냐. 그거는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옛날하고 달리 요즘 애들은 막 출석도 거의 100% 하고요. 뭐 숙제도 잘 내고, 그러니까 점수의 노예가 돼가지고 생활을 하는데, 그런데 공부는 별로 안 합니다. 예, 그냥 벼락치기로 하고, 뭐 그냥 뭐 저 갖고 뭐 그냥 그 토플 공부나 하고 뭐 토익 준비나 하고 무슨 뭐 자격증 시험 뭐 이런 거 준비하지, 그렇게 뭐 그냥 자기가 공부하는 거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저는 조금 많이 안타까웠다. 그래서 이제 유학을 보내는데 우리 이제 제 개인적인 경험, 우리 아이도 그렇고 이제 제가 많이 본 바도 그렇고 아이들이 이제 그 학교를 다니면서 참 기지개를 켜고 너무 재밌게 학교를 다니더라. 그래서 서양 교육을 받은 아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요, 기가 살았다라는 겁니다. 애들이 그냥 막 기가 살아가지고요, 너무너무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유학을 보내는 입장에서 이런 고민들 아마 부모님들은 하실 겁니다. 야, 우리 애가 지금 고등학생인데 지금 유학을 가가지고 과연 학교를 제대로 다닐 수가 있을까? 그 또 하나의 고민은 애들 스스로도 유학을 안 가려고 그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요,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아이들이 생각할 때도 너 영어도 잘 못하는데 가가지고 영어도 안 되는 데 가갖고 너 뭐 어쩌라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친구도 지금 막 한참 좋은데 뭐 친구하고 헤어지고 너 어쩌라고. 그래서 애들이 안 갈라 그러는 경우도 많아요, 의외로요. 그런데 그런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면요, 정말 희한하게도 그게 서양 교육의 가장 큰 장점인지도 모릅니다. 희한하게도 서양의 중고등학교, 대학교 통틀어서 학교 다니는 걸 싫어하는 애들이 없습니다. 희한하죠. 선생님들이 친구처럼 대해주고, 그리고 뭐 못한다고 해가 너 왜 이렇게 못하니? 얘는 잘하는데 너는 왜 못하니?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서양 교육에서는. 그러니까 상당히 나름대로 아이들이 학교 생활을 즐길 수 있게, 그리고 자기 능력에 맞게끔 그 학습량도 주고, 그런 그 서양 교육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엄청나게 칭찬을 합니다. 너는 왜 이렇게 잘하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특히 막 공부의 신, 뭐 대부분 공부의 신은 아니죠, 그죠? 그렇지 아니하고 뭐,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항상 엄친아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엄마 친구 아들 엄친아, 엄친 딸도 있고, 그러니까 이 어떤 뭐 환상적인 어떤 조합을 만들어 놓고 항상 그게 비교의 대상이잖아요. 야, 너는 처리는 그렇게 잘하는데 너는 왜 그러냐. 맨날 대부분은 이런 얘기를 듣고 살잖아요. 그 참 안 좋은 버릇이거든요. 대부분은 이런 그 칭찬을 받고 살다가 서양 교육을 받는 아이들은요, 서양에 가면은요, 너는 왜 그렇게 잘하니? 너는 잘한다. 이렇게 맨날 칭찬을 해요, 서양에서는. 그러니까 아이들이, 칭찬에 굶주렸던 아이들이 자기가 인정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들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학교 다니는 걸 그렇게 재밌어 해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 그래서 저는 특히 누구에게 이렇게 유학을 권하고 싶으냐면요, 특히 우리나라에서
공부를 너무너무 잘해가지고 이 탑에 가 있는 애들은 뭐 대상이 아니지만 조금 그러지 않냐고 부모의 기대에 못 미쳐서 이렇게 주변으로부터 핀찬을 많이 받는다거나 그런 아이들에게는 한 번쯤 꼭 이런 유학의 기회를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그 고등학교 아이들이 유학을 가게 되면은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입시 지옥으로부터의 탈퇴. 예. 우리나라는 학생은 무조건 공부만 하는 존재. 그리고 공부를 못하면 인정을 안 해주는 그런 어떤 사회적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대부분 움츠려들어 있잖아요. 예. 그리고 공부를 못한다라는 것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그냥 다 마치 인간 이하의 취급을 해주는, 저는 불만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런데 서양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서양은 공부도 하나의 특기자다라는 거죠. 공부 잘하는 사람은 공부하면 되는 거. 그래서 졸업할 때 보면은요, 우리는 왜 그 졸업식 때 보면 상장이 주로 공부 잘하는 애들한테만 상 주잖아요. 서양 그렇지 않습니다. 예. 공부 잘하는 애는 공부 잘하는 상, 운동 잘하는 애는 운동 잘하는 상, 봉사 잘하는 사람은 봉사 잘하는 상, 또 뭐 체육 잘하는 음악 잘하는 애는 음악 잘하는 상, 상을 다 같은 비중으로 줍니다. 그러니까 다시 해서 공부는 할 사람만 그냥 잘하면 되는 거지. 예. 공부 특기자, 넌 공부 특기자, 너는 운동 특기자. 예. 다 사회에 다 나름대로의 쓸모가 있다라는 그런 의미죠. 사실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죠? 우리나라는 지나치게 서열 사회이기 때문에 서열 사회에서 상위 1%에 되는 꼭대기에 드는 사람만 사람이고 밑에 사람들은 너무 그 대접을 받지 못하는 어떤 그런 사회적 분위기. 근데 서양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종적인 구조가 아니라 횡적인 구조로 모두가 동일한 비중으로 중요한 사람이다라는 걸 가르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그 우리나라의 입시족에서 그런 분위기에서 살다가 서양 교육에 딱 들어가면은요, 아이가 숨통이 팍 트이면서 굉장히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자존감을 찾게 되죠. 내가 굉장한 사람이구나. 내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구나. 그동안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구나. 이런 자아 개념을 찾아가면서 아이들의 표정이 밝아지고 거기에 따라서 막 자신감이 막 생기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이 고등학생들에게 꼭 유학을, 여기서 우울해 있고 조금 그런 아이들에게는 적극적으로 저는 유학을 권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양한 진로를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유학을 가게 되면은 경험을 할 수가 있는데요. 고등학교 때도 가급적 빠를수록 좋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보다는 1학년이 좋고, 고등학교 3학년보다는 고등학교 2학년이 좋고, 조금이라도 빨리 가면은 아무래도 진로의 방향이 좀 많이 넓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유학 후의 다양한 진로에 대해서는 밑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주제는요, 고등학생 유학을 보낼 때 주의할 점인데요. 우선 첫 번째는 부촌으로 보내지 말자. 이 제목이 조금 그렇죠? 부촌이 어때서 왜 부촌으로 보내지 마? 근데 이거는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유학을 보낼 때는 다 좋은 동네로 보내고 싶어 하죠. 왜냐하면 좋은 동네는 여러 가지 환경들이 좋잖아요. 그리고 서양은 이제 공립학교 같은 경우도 그 지역에서 내는 주민들의 주민세로 운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동네에서는 주민세가 많이 거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학교 재정이 풍부한 거죠. 그러니까 좋은 양질의 교육을 시켜줄 수가 있죠. 예, 그러니까 좋은 동네의 학교가 좋습니다. 그 두말할 필요가 없죠. 근데 이게 단점이 있어요. 어떤 단점이냐면 좋은 동네에 갈수록 한국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 딸이 제가 살던 동네도 좋은 동네였는데 어느 날 하루 이제 뭐 이렇게 토론 수업을 한다고 막 원고를 많이 외우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재영아, 너희 토론 수업반이 몇 명이나 그룹이 있니? 그랬더니 8명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참 무심코 그렇게 얘기했어요. 야, 8명이면 한국 애들도 꽤 되겠네? 그랬더니 막 웃으면서 아빠, 6명이 한국 애야. 6명이 한국 애랍니다. 예.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도 두말할 필요 없습니다. 좋은 동네 가면은요, 정말 한국 사람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 사람들도 되게 많습니다. 일본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 한국 사람, 중국 사람 우글우글합니다. 거의 학교의 반 이상, 뭐 심지어는 뭐 4분의 3
한국 사람입니다. 막 뭐 중국 사람 엄청납니다. 예.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면요. 고등학교 때 아무래도 유학을 오면은 영어가 좀 짧잖아요. 대체로. 그죠? 영어도 잘 안 되고 그러는데 수업은 또 고등학교 수업이니까 어려울 거 아닙니까? 따라가기가. 예? 그런데 거기에 한국 애들이 우글우글하면은요. 야, 이건 정말 대책이 없습니다. 어떤 대책이 없냐면 부모들은요, 내 눈에 안 보이니까 이제 유학 가가지고 잘 있겠지. 예. 그리고 고등학교 정도 되면 뭐 핸드폰 다 갖고 오잖아요. 그럼 뭐 카톡하고 요즘 뭐 다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애 잘 있겠지. 그럼 뭐 엄마 잘 있어. 맨날 이러죠. 예. 한국 애들 우글우글하지 뭐 카톡으로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다 되지요. 예? 한국입니다. 한국. 예? 눈에만 안 보이는 한국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이들 뭐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뭐 학교에 가도죠. 학교에 가도 뭐 한국 애들 뭐 그냥 우글우글하니까 거기에 막 고등학교 3학년이 고등학교 2학년 야, 쟤 누구냐? 언제 왔냐? 야, 왜 인사 안 해? 야, 정말 과학 아닙니다. 가서 보면은. 그래서 이 부촌으로 보내지 말자라는 얘기는 부촌이 나쁘다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부촌에 가면 갈수록 한국 애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예, 한국 애들이 너무나 많다 보면은 아직 그 문화에 익숙하지 않고 굉장히 한국적인 사고, 언어도 능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데 탁 건져지면은 이거는 장소만 옮겼지 그냥 한국입니다. 그래서 정말 컨트롤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그거 꼭 하나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는 사람 집에 맡기지 말자. 야, 이거는요, 위 말보다 더 이거 주의해야 될 심각한 얘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부모의 입장에서 애를 맡길 때는 사실 아는 사람이 제일 고맙지요. 내 남동생이 만약에 뭐 캐나다에 산다, 미국에 산다, 그럼 거기다 맡기고 싶지요. 왜 안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그거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왜 제가 하지 말라 그러냐면요. 꼭 그렇게 맡기고 나면 반드시 99%는 사고가 납니다. 어떤 사고가 나냐? 서로 서운해져요. 서로 서운해져요. 이 애를 맡고 있는 입장에서는요. 부모도 컨트롤 안 되는 고등학교 애를 이모가 컨트롤이 되겠습니까? 고모가 컨트롤이 되겠습니까? 잘 안 됩니다. 예. 그리고 이게 말이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거 나쁜 짓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이들이 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무슨 마약을 한다고 술 먹고 들어와. 이런 거는 그래도 눈에라도 띄죠. 예. 근데 정말 그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유해한 환경은 뭐냐면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는 PC방이라든가 그 다음에 무슨 도서관 이런 데가 유해 환경입니다. 왜냐면요. 미국 캐나다에 어지간한 부촌 좋은 동네 가면은요. 그렇게 유해 환경 없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유해 환경 없습니다. 한국보다 훨씬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이들이 심심하니까 이모 나 오늘 저기 프로젝트 했는데 도서관에서 좀 공부하다 올게요. 그럼 뭐라고요? 공부하다 오겠다는데. 예. 그럼 거기 가면 다 한국 애들 막 우글우글합니다. 한국 애들. 통제가 안 됩니다. 예. 그리고 이모가 고모가 삼촌이 조금 이거 얘기하고 싶어도요. 참 조심스러워서 얘기도 잘 안 되고요. 그리고 한국에서 만약에 이제 전화가 왔고 애야 우리 애 잘 있나? 이렇게 물어보면 잘 있다 그러죠. 잘 있다 그러죠. 그거 한낮 딴낮이 어떻게 다 얘기를 합니까? 예. 그 참 속 터지는 일입니다. 서로. 그러니까 여기서는 안 보니까 마음이 놓이는지 몰라도 매우 괴로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서로 약간 좀 불만이 있고 그래도 아는 사람일 때는요. 그 얘기를 못 해요. 예. 왜냐하면 알잖아요. 우리 신우이가 얼마나 잘해줄 건데 그 마음 알잖아요. 근데 막 속은 부글부글 끓는데 돈 문제도 있어요. 차라리 딴 데다 맡겼으면 얼마라던데 이런 문제. 하여간 시시콜콜콜콜 이런 문제가 꼬여가지고 나중에 사이도 안 좋아지고 이런 경우를 저는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아는 집에는 절대 안 맡기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게 정답이고 또 아는 집에 대부분 맡기다 보면 아는 집이라는 게 교포일 거 아닙니까? 그죠? 대부분 교포들은 부촌에서 살아요. 다시 얘기해서 교포들이 사는 지역은 한국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사는 지역입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사는 지역에는 어떤 문제들이 있냐? 좋은 점도 있죠. 좋은 점은 훌륭한 한국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고 또 학원 같은 것도 많이 있어서 좋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데 이거는요 이미 공부가 좀 되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에게는 그게 좋은 환경이지만 공부가 잘 안 되고 아직 그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오히려 그런 한국 사람들이 많은 것이 방해 요소로 더 많이 작용을 한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꼭 피하는 게 참 좋겠다라는 얘기를 꼭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멘토가 참 중요하다. 뭐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물어보세요. 미국이 좋겠습니까? 캐나다가 좋겠습니까? 지역은 어디가 좋겠습니까? 이런 거 물어보는데요. 사실은 지역보다 더 중요한 게 누가 멘토의 역할을 해줄 것이냐. 예. 근데 멘토라는 거는요, 너무 나이가 많이 든 엄마 아빠 같은 사람도 그다지 좋은 멘토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의 입장에서는요, 나이 세대 차이 어쩌저쩌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멘토는 적당히 삼촌뻘 정도 되는, 적당히 좀 나이가 있어서 아이들하고 눈높이에서 이렇게 호흡을 할 수 있는 그런 멘토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멘토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사랑입니다. 예, 정말 그 아이와 눈높이를 같이 해서 아이와 함께 울어주고 함께 고민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진 사람. 그게 진정한 멘토죠. 그게 진정한 스승입니다. 예, 그런 사람 찾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지만 있어요. 예, 꼭 그런 사람. 네, 그런 사람, 이 멘토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아이들에게 부모의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멘토는 정말 그 아이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항상 생활하고 같이 일거수일투족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랑과 애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어야만 한다.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지역보다 더 중요한 것이 멘토를 보고 보내라. 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입시 전략이 참 중요하다. 우리나라도 요즘 대학 보내는 그 방법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미국, 캐나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입시 전략을 잘 짜면은요, 같은 실력을 가지고도 갈 수 있는 대학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 고등학교 과정에서도 입시 전략을 잘 세워서 갈 수 있는 그런 전문가를 만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 두 말하면 아마 잔소리가 될 것 같네요. 그 다음에 대학 입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학 진로 후의 이야기다. 이 얘기 저 꼭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몇 해 전에요, 우리나라에 이런 게 유행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1+3. 네. 1+3 프로그램. 1년은 한국에 있는 대학에서, 뭐 3년은 미국의 무슨 뭐 뉴욕 주립대학, 무슨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에서 다닌다.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유행했었던 적이 있는데 지금 이제 다 이제 교육부에서 불법 이래가지고 다 없어져서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참고로 나중에 이제 이거 한번 더 미국의 그 교육 제도, 미국의 대학 제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오늘은 간단하게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미국 대학 가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캐나다 대학 가는 것도 대학 가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대학을 들어가고 난 다음에 졸업하는 게 문제입니다. 아시는 대로 우리나라는 대학 들어가기가 어렵지, 대학 들어가고 나서 등록금만 꼬박꼬박 내면 어쨌든 졸업은 되죠. 난 대학을 공부를 못해서 한국의 대학을 졸업 못했다는 사람은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뭐 등록금을 못 내가지고 졸업을 못했다. 그거는 많이 봤죠. 네, 그거는. 근데 뭐 졸업을 공부를 되게 못해갖고 뭐 졸업을 못했다.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있긴 있겠죠. 네, 별로 없어요. 근데 미국, 캐나다는 그런 경우 되게 많습니다. 네, 그런데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들어가고 나서가 훨씬 중요합니다. 우리는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서 유학을 가는 게 아니잖아요. 대학을 졸업하기 위해서 사실은 가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편법으로 대학 보내는 거에 익숙한 어떤 그런 대유학을 보내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 정말 조심해야지 됩니다.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탄탄하게, 미국의 대학을 가고 나서도 공부를 잘 할 수 있게끔 기본기를 다져주는 원리에 충실한 그런 그 고등학교 생활이 돼야지 된다. 그런데 유학을 보내야 된다. 이것도 꼭 참고하셔야만 합니다. 무조건 우리는 미국 대학 보낼 수 있습니다.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번에 주제는 고등학교 유학 후의 진로 결정에 대해서 잠깐 좀 소개를 드리겠는데요. 우선 첫째는 캐나다 대학에 진학하는 방법입니다. 저희 이제 오성식 국제학교 OSS는 캐나다에 이제 있으니까요. 저는 프로그램 자체를 캐나다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대학을 캐나다로 보내는 것은 반대합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그 캐나다 영주권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딸은 지금 미국의 펜실베니아 주립대학을 다니고 있고 우리 아들도 지금 미국의 대학을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고등학교도 지금 미국에서 지금 현재 다니고 있습니다. 중학교를 거쳐서 우리 딸은 이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나오고 미국의 대학을 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영주권자니까 캐나다에서 대학교를 갔으면 돈이 훨씬 안 들죠. 영주권자는 거의 무료니까요. 조금의 수업료만 내니까. 그런데 왜 돈 다 내고 미국을 갔겠느냐고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어떤 이유가 있냐면 일단 첫째는 주로 제가 생각할 때 저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생활하는 거를 염두에 두고 대학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캐나다 출신의 그 졸업자가 한국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역시 그것도 하나의 대학교 그룹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미국 대학을 택한 거고요. 참고로 저는 이제 미시간 주립대학교 출신인데요. 미시간 주립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학생이 한 700명 정도 됩니다. 지금 재학하고 있는 학생이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뭐 석사, 박사가 중심이었는데 지금은요 학부 학생이 중심입니다. 학부 학생들이 그만큼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졸업생들 여기 현황이라든가 동문회 같은 것도 짱짱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국의 대학을 나오면 한국에 돌아와서도 굉장히 그런 동문들의 파워가 있다. 그다음 또 하나는 우리나라 사회가 사실은 미국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사회입니다. 정계, 재계 할 거 없이 상당히 미국 출신들이 많죠. 그래서 미국 중심의 어떤 그런 대학을 나오는 것이 여러 가지로 유리하다. 또 한 가지 또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는 캐나다 대학은 졸업하기가 되게 힘듭니다. 들어가기는 쉬워도 졸업이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영연방제도 유럽의 대부분의 학교들이 들어가기 쉬워도 졸업이 되게 까다롭잖아요. 등록금은 싸지만 외국 사람에게는 등록금 싸지도 않아요. 그래서 똑같은 돈을 내고 보낼 바에는 캐나다의 대학을 가야 될 이유가 없다. 미국의 대학을 가는 것이 옳다. 그래서 이렇게 고등학교를 이제 졸업을 하고 난 다음에 미국 대학으로 진학하는 방법, 그 다음에 한국 대학으로 입학하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예전보다는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이 한국 대학으로 오는 것이 예전보다는 많이 어려워졌지만 여전히 한국 대학으로 오는 것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편입으로 오는 것도 가능하고,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고등학교 때 이렇게 유학을 가고 보면은요 장래의 길이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흔히말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정한데 뭐 영어라도 하나 제대로 해갖고 오자. 뭐 그런 거라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영어를 무기로 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자존감. 내가 뭔가를 잘할 수 있구나. 이런 어떤 자신감에 충만해 있고, 그 다음에 스스로 독립적인 존재로서 자기 주도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어떤 그런 거를 배워오고, 독립정신이 강해지고, 네. 그런 상태로 한국의 대학교를 오든 미국의 대학교를 가든 어디에 대학을 가더라도 아이가 이렇게 똑바로 바로 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기회가 된다 그러면 꼭 유학을 한번 생각해 보십사라고 적극적으로 권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중고등학교, 특히 고등학교 학생일 경우에는 누구에게 보내느냐, 멘토 선생님,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되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미국을 보내느냐, 캐나다를 보내느냐, 그거는 두 번째로 중요한 거고요. 한참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이 생활적으로 이렇게 바로 딱 그 혼자 남모르는 지역에 가서 정말 똑바로 설 수 있게끔 과정을 잘 지켜주는 데는 멘토 선생님과 시스템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거는 2번, 100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고등학교 학생들의 유학은 변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학생 개개인별로에 따라서 워낙 그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여기서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힘든 부분이 많고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면담을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잘 직접 만나 뵙고 설명을 드리고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성식 국제학교는 이 고등학교 학생들은 반드시 학생 본인을 면담하고 합격자를 발표를 하고 유학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부모가 원한다고 해서 아이가 그냥 받아주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중고생들의 경우에는 서로가 서로에게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점은 미리 하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궁금한 점은 또 저에게 사무실로 연락을 주시면 성실하게 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